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사보도의 최고봉 이용든 PD가 부정선거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조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야말로 또 전문가들이 또 품평을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또 부정선거론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장작불에 지금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돈 PD의 방송이 나온 이후에 국민적 관심사는 더 커지고 있고, 특히 박성현 교수는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인위적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지난 2020년 5월 4일 보도된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와의 인터뷰가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이 박성현 교수는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입니다. 서울대고 통계학과 교수고, 그러니까 이 뭐 통계학 쪽에는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하고 2020년 5월 4일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물론 이제 이 부정선거를 논한 거죠. 이 박성현 지금은 이분이 이제 명예교수인데, 이분은 통계학회 회장을 지내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을 지낸 통계학계의 존경받는 원로입니다.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통계학회 회장을 지냈다는 얘기는요, 회장은 아무나 지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인격을 인정받아야 그 학회 회장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원장, 이 정도면 뭐 서울대 교수 완전히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인격도 믿을만하고 실력도 믿을만하다, 이런 분인데, 이분은 당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전투표 조작설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에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상하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분이 했던 그 인터뷰는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얘기가 이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했든 지금 했든 간에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분의 얘기가 통계학적으로 나오기 어렵다. 그런 값이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인위적 개입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것이 2020년인데요. 그때만 해도 물론 뭐 황교안이라든가 또 뭐 민경욱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이게 안 먹히던 때이기 때문에 이게 조명을 못 받았던 거야. 그런데 다시 이제 이용돈 PD가 부정선거를 조명하면서 이 박성현 교수의 얘기가 그렇구나. 그렇게 원로의 존경받는 통계학계의 거목이죠. 이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조망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그렇죠, 단언이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단언할 수는 없어도 이건 이제 하시는 말씀이고 겸손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거는 뭐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딱 그거 부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학자답게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아니 신이 일부러 그렇게 해주지 않고는 그렇게 값이 나올 수 없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끝난 거지. 이분은 뭔가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용돈 PD는 부정선거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 통합 명부 시스템 해킹과 관련 탈북 북한 해커를 만나서 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북한 해커들이 국내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랬는데 사전 선거 설계 공식을 연구한 서성국 씨도 이제 또 만났고요. 또 일본 등 해외에서 수개표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내용도 함께 소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북한 해커를 만나가지고 사실 해킹 가능성을 이제 인터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 선거 설계 공식, 다시 말하면 이게 뭔가 부정의 어떤 그 하나의 그 공식이 있지 않겠는가, 이거를 연구한 서성국 씨, 이런 사람도 인터뷰를 했고, 이번에 이제 이용돈 PD가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난 후에
지금 엄청난 반향이 나오고 있고, 특히 2020년 5월 4일 보도된 조선일보 최보식 선임 기자와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인터뷰, 이게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고 뭐 허병기 전 인하대학교 공대 학장 인터뷰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나왔지만 이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서 이 허병기 같은 분들도 말이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확실하게 통계학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냥 그 뇌피셜은 다 빼고 그냥 이런 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그러니까 공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뇌피셜로 접근하는 거 빼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거의 뭐 싹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이 대수값이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있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허병기 이분의 얘기를 보면 이분은 인하대학교 공대 학장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지만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은 사전선거 의혹 문제를 분명히 제기합니다.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난 22대 총선 서울 지역 결과를 예로 들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지역만 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20명을 48개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에서 20명이 당선이 됐다. 국민의힘은 28명이 당선됐다며, 그런데 관내로 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43명으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5명밖에 못 붙는다. 거의 6분의 1로 준다. 관내로 가보자. 더불어민주당은 45명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관내 투표가 사전 투표잖아요. 사전 투표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5명 이겼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긴 건 3명밖에 못 이기고, 사전 투표에서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본투표에서 국민의힘이 이겨가지고 당선은 이제 또 더 많이 됐지만, 사전 투표만 보자 이거, 사전 투표만. 그때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에서는 3명밖에 못 이기고 민주당이 45개에서 이긴다. 근데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외로 가보면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이 48개 선거구에서 47개를 이겼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48개 선거구잖아요. 여기서 사전선거로 가면 더불당이 45개를 이기고 국민의힘은 3개밖에 못 이기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국외로 가면 심지어 47개를 더불당이 이기고 국힘은 하나밖에 못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 국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더불당 편이야?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인물에 따라서 누가 이기고 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나경원이다 그렇게 인기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고, 뭐 이름 없는 사람이 들어가면 지고, 이런 거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일정하게 더불당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지금 서울 지역을 예로 들어서 이분이 이제 이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영돈 PD의 이번에 부정선거 방송이 나온 이후에 과거 했던 인터뷰들과 이번에 또 이영돈 PD가 한 인터뷰들이 이제 조명이 되면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공학적으로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엄청난 반향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가 이거는 신이 그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박상현 교수. 그런 부정선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다른 것보다도 당연히 그러면 한번 그렇게 의문이 많으니 이런 교수님들을 선관위에서 모셔가지고 이런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반박을 해봐. 한번 반박을 해가지고서 먼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다음에 이 교수님들을 꺾을 수 없다면 이론적으로 말이죠. 그럼 실증적으로 점검을 해. 강신호 TV입니다.